그리고 저희 시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8월, 9월은 증시가 좀 힘들 수 있다. 코스피 3000은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그런 타이밍이 겹친다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도 한번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국내도 미국도 스스로 무료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자, 지난번 미국 증시에서는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는 와중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조금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 또 이제 기록했죠. 그리고 이 와중에 다우를 끌어내린 거는 딱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긴 했으나 임상시험 결과가 나타났는데 실망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살이 덜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도가 이어지며 무려 14%나 급락. 그래서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가 좀 영향을 받을까 봤는데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미런이라는 사람이 연준 이사로 지명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났고 장 막판에 살짝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곧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우리나라 금리 인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방산주가 너무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산주 고평가다. 오늘 LIG넥스원이 10% 넘게 급락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올해 막 3-4배씩 올랐던 친구들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LIG넥스원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러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원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넥스원 이야기가 많이 빠졌지만 넥스원만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방산업종 전반의 밸류가 부담스럽다. 글로벌 1위 방산업체인 로커드 마틴이랑 비교해도 3배나 고평가되었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러시아 종전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들이 출회되며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LIG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져도 사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제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종전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전주 계속 봐야겠죠? 재건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수일 안에 만나기로 협의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러면은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만나게 되면은 트럼프 2기 취임 후 처음이다 보니까 의미가 있다고 하고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푸틴은 10월까지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긴 했는데 이 또한 저는 협상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10월에 마무리되든 9월에 마무리되든 아니면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든 어차피 올해 안에 끝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건주는 하반기에 조금 더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재건주는 테마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이 클 수도 있고 여러 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생각이 든 건데 오늘 이제 증시가 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8월, 9월은 증시가 좀 힘들 수 있다. 코스피 3000은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그런 타이밍이 겹친다면은 해지주가 바로 이 재건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혹시나 이제 증시가 좀 빠질 게 걱정된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크라 전쟁이 좀 끝날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내 계좌에 조금만 떼서 이제 재건주를 조금씩 사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김여정 담화 관심 있다. 이것도 뭐 해지주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북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김여정의 담화에 관심 있다라고 말을 했죠. 아니 근데 김여정은 욕만 하지 않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찾아봤더니 다른 게 있었네요. 비핵화 말고 다른 주제는 이야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핵화를 일단 뺀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살살 달랠 가능성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다만 이거는 이제 제공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볼 필요가 있겠죠. 트럼프가 일단은 우크라 쪽 이거 정리하고 다음 북한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 관련주는 악재, 호재가 번갈아 나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섹터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XR 기기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또 텐베거가 될 만한 섹터라는 거 아마도 기름들도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나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글라스죠. 스마트 글라스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휴대폰 내비를 본다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맨날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구글맵 본다고 다른 풍경 못 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스마트 글라스를 쓰면은 풍경도 보면서 그 글라스는 나한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대가 곧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그 나라 언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메뉴판과 글자도 바로바로 번역이 되고 현지어로 들리는 목소리도 한국어로 바꿔주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꿈꿔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스마트 환경과 XR 기기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XR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XR은 확장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세계를 통합한 실감형 기술을 말을 하는데요. 한때 유행했던 포켓몬고 기억나시나요? 그게 AR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X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XR 기기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3.5배나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고, 또한 주커버그는 이렇게 말했죠. 스마트 글라스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거다라고도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XR 기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스마트 안경입니다. 작년에 메타에서 들고 나왔던 프로토타입의 오라이언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스마트 안경이란 제품은 세상에 나온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이미 구글이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실패했겠죠.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초창기에는 제품도 비싼데 화질도 안 좋고 배터리도 짧았고 또한 그걸로 할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5G 됐고요. 생성형 AI 발달했고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친구가 여기서 나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실상 가상의 아이돌이 현실 아이돌보다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보드 차트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 아이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XR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전부 다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GPT-5가 나왔죠. 그런 식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아닌 AI라는 기술을 담은 새로운 폼팩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바로 스마트 안경이다. 이게 뭐 사실상 정해졌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XR 기기 시장은 아까 봤다시피 작년 기준 244억 달러였는데 29년에는 3배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30년 전에는 휴대폰 썼고요. 20년 전에는 스마트폰 썼고요. 이제는 스마트 글라스 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은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러한 자료들 참고로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다면은 제 인스타에 이제 다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보자면은 실제로 메타에서 출시한 스마트 안경인 레이벤 글라스는 2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 같은 경우는 레이벤, 오클리 등과 손잡고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고요. 더 선명해진 레이벤 글라스가 올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그리고 또한 8시간이나 사용 가능한 오클리 글래스도 올 여름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큰 관심은 없지만요. 그리고 그 외에 애플은 비전 프로 2 출시를 앞두고 있고, 내년 말 그리고 27년쯤 스마트 안경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며, 삼성도 올해는 XR 헤드셋인 무한을 출시하고 내년에는 스마트 안경인 해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XR이라는 운영체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인 엑스리얼과도 XR 기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XR 콘텐츠 플랫폼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며 중국의 샤오미, 바이두, 알리바바도 당연히 스마트 안경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거나 최근 출시한 상황, 전 세계 특히 한국, 미국, 중국 전부 다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중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계는 쏙쏙 나올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중요한 거는 편의성, 안경을 썼을 때 얼마나 편안한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거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응답 속도와 사용 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껏 꼈는데 30분 하고 꺼지면 말이 안 되겠죠. 또한 기계를 쓰는데 답답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올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력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프라이버시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쓰게 되면 결국 카메라가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 카메라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다 담아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그 안경을 쓴 사람을 보면은 괜히 좀 기분이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의식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오르는데 일단은 XR 기기 쪽을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FPCB, 통신 모듈, 카메라 이제 이런 기업들이 또다시 관심을 가지는 기존의 스마트폰에 관련된 기업들, 사실 이제는 좀 성장이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번 더 레벨업 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공부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8개를 한번 봤습니다. 절대 매수 추천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기르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시간 될 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이제 공부해서 진짜 XR이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 중에서 누군가는 진짜 몇 배 오르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스타에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GPT-5가 나왔어요. 오픈 AI 챗 GPT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GPT-5라고 하며 일반 모델과 5 시리즈의 추론 모델을 통합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올트먼은 너무나 큰 도약이다 라고 말했고 마치 10년 전 모니터, 그 허접한 모니터 쓰다가 지금 나오는 모니터를 쓴 다음에 다시 예전 거 돌아가면 그 역체감이 엄청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GPT-5랑 4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3는 고딩, GPT-4는 대딩, GPT-5는 박사랑 같이 대화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다만 이제 일단 오늘 저는 써보긴 했는데 조금 빨라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써보고 확실히 바뀌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넷마블 하반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제는 데브 시스터즈와 카카오 게임즈를 봤죠. 오늘은 넷마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85,000원으로 상향 조정.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달 26일에 나오는 뱀피르부터 하반기에만 무려 7개의 게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에는 킹오파 AFK, 그 다음에 스톤에이지 7개의 대지 오리진이 나온다고 하고 4분기에도 3개가 더 추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오늘 주가는 많이 빠지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퇴직연금도 코인 투자, 트럼프 대통령이 401k 등 퇴직연금으로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401k는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코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 이더리움은 6%, 리플은 12%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어제 이제 좀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심택 너무 좋다고요. 자, 심택이 장기 기간 조정을 끝내고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왼쪽 보면은 커터형이 나타나고 있죠. 그 중심에는 증권사의 낙관적 뷰가 있었다고 합니다. IBK 투자증권은 심택의 이익률 개선세가 하반기에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2분기 가동률이 70%인데 3분기는 80%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 성장은 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자, 참고로 심택의 월봉을 보면은 정고점은 58,000원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실적을 보면은 자, 2022년 그때 고점 쳤을 때 매출액이 상당했습니다. 1조 6천억이나 되었죠. 영업이익은 3,500억이고요. 하지만 지금 심택의 실적은 거기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적자였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성장하긴 하지만 매출액도 22년 대비 적고 영업이익도 부족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나온 실적 전망을 봤을 때 전 고점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근처까지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겠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MSCI 신규 편입 종목은 자, MSCI의 정기 리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탠다드에 편입된 종목은 두산, 효성중공업, LIG 넥스원이 되었고 CJ제일제당 그리고 LG노텍과 SKC는 편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스몰캡에서는 BHI, 달바글로벌, D&D파마텍, 두산로보틱스, 지아이노베이션, 하림지주 등이 편입이 되었고 그 반면 편출된 기업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2분기 호실적 주들.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친구들이 뭐뭐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2분기 기준 매출 2.02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0억을 기록하며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그래서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오늘 주가는 그렇게 뜨겁진 않았고요. 다음으로 하이브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휴질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APR, 에코프로비엠,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도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3분기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있었습니다. 빠이요.